유용성과는 관계없이 자연 선택과는 관계없이 연관성장의 법칙이 중요한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나는 국화과와 미나리과 식물에서 나타나는 겉꽃과 안꽃 사이의 차이보다 더 적절한 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국화과하고 미나리과 식물에서 나타나는 겉꽃과 안꽃 사이의 차이는 자연 선택 그런 거랑은 관계없이 연관성 성작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배에 있을 때 같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같이 변화한다. 그런 이제 원리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대지의 주변화와 중앙화가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주변화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고 중앙화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꽃잎은 꽃의 다른 특정 부분들로부터 영양물질을 끌어오기 때문에 주변 꽃잎의 발달이 꽃의 발육부진을 이야기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어떤 생물에서 쓸 수 있는 양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그걸 써버리면 다른 부분에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주변 꽃잎이 다른 부분들로부터 영양물질을 끌어오기 때문에 주변 꽃잎이 발달하면 나머지가 발육부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시도르 조프루와 생틸레르하고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거의 같은 시기에 성장의 법칙 또는 평형의 법칙에 관한 이론을 제시한다. 영양물질이 어떤 부분, 즉 어떤 조직으로 과도하게 흘려들면 다른 부분으로는 덜 흘러들어오게 되며 적어도 많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젖소가 젖을 많이 분비하게 하면서 살도 찌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젖소가 젖을 많이 분비하게 되면 본인의 영양분 중에서 많은 부분을 젖에다 쓰게 되는데 그걸 거기에다가 살까지 찌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양배추 변종이 영양분이 풍부한 잎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시에 막대한 양의 기름진 씨앗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양배추 변종이 영양분이 풍부한 잎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 씨는 좀 왜소해진다라는 얘기죠. 이제 보상에 관한 사례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사실들이 좀 더 일반적인 원리 자연 선택이 유기 조직의 모든 부분에서 소비를 아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원리와 어우러져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차이점이 나타난 것이 자연 선택 원리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유기 조직의 모든 부분에서 소비를 아끼려는 그런 이제 자연 선택이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만강류가 다른 만강류 안에 기생함으로써 보호를 받게 되면 그 만강류는 자신의 껍질, 그러니까 등딱지를 거의 완전히 잃게 된다. 만강류는 이제 거북손이나 따개비 이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 다른 만강류 안에 기생하는 식으로 진화가 되면은 자기 껍질은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이제 자연 선택으로 설명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 안에는 이렇게 유기 조직의 모든 부분에서 소비를 아끼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블라의 수컷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고 프로테올레파스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껍질, 만강류의 껍질 안에 기생하게 되면 자기 껍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모든 만강류에서 등껍질은 큰 신경 및 근육 다발이 발달한 거대한 머리의 앞부분에 있는 매우 중요한 세 개의 체절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다른 만강류에 기생하며 보호를 받는 프로테올레파스는 머리의 앞부분 전체가 극히 작은 흔적으로 되어서 포식용 더듬이 기저부에 붙어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만강류에서 등껍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등껍질이 있는 것은 이제 머리가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프로테올레파스처럼 이제 다른 망각류에 기생하는 것들은 머리도 등껍질이 없어지면서 머리도 아주 작아졌다. 연관성장 얘기를 하는 거죠. 조프루와 생킬레르가 언급해왔던 것과 같이 변종이든 종이든 간에 어느 부분 혹은 어느 조직이 하나의 객체 내에 있는 구조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될 때에는 그 반복되는 수가 다양하다. 뱀의 등뼈라든지 수술이 많은 꽃의 수술처럼 그렇지만 동일한 부분 혹은 기관이 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수가 일정한데 이는 일종의 규칙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혹은 어떤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뱀의 등뼈나 수술 많은 곳의 수술들처럼 여러 번 반복되는 구조는 반복되는 수가 다양한데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이 덜 반복되어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수가 반복되는 수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복이 한두 번 된 경우에는 꼭 한두 번이 되는데 뭐 10번인 경우에는 10번이나 12번이나 14번이나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부분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한 그 부분이 왜 변이하기 쉬운지를 이해할 수 있다. 어떤 부분이 동일한 부분 여기서는 이제 아까 그 상동 그 얘기랑 뭐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배에서 같은 부분이었던 부분들 그것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면 변이 또한 막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죠. 자연 선택은 어떤 특수한 목적 하나만을 수행할 때보다 형태상의 작은 편차 하나하나를 왜 덜 세심하게 보존하거나 제거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 하나만을 수행할 때는 변화가 적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면 그 형태상의 편차를 세심하게 보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복되는 수가 규칙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또 여기서 이제 어떤 규칙이 있느냐? 어떤 종에서 독특한 방식 또는 비범할 정도로 발달된 부분은 근현인 종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부분과 비교할 때 변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떤 종에서 어떤 부분이 되게 발달이 많이 돼 있어. 네? 독특해. 그러면 그 부분은 변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종 혹은 변종에 비해서 어느 부분이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어. 그럼 그 굉장히 발달이 잘 된 부분은 변이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규칙은 2차 상징이 다소 특이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매우 잘 적용된다. 착색 망각류의 숨문 뚜껑 밸브는 모든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속이 다른 경우에도 거의 차이가 없는 구조다. 착색 망각류의 숨문 뚜껑 밸브가 중요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이 다른 경우에도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피르보마라는 속에 속한 여러 종들에서는 이 밸브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양화되어 있다. 그래서 각각의 종에서 밸브에 해당하는 것들이 형태상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변이성이 그 부분이 높다라는 거예요. 가축의 경우에 만일 어느 부분이 혹은 그 동물 전체가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해 선택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 내지는 그 품종 전체는 거의 동일한 형질을 갖지 못하게 됐을 것이다. 이럴 때면 도킹 종에 속하는 닭의 별. 그러니까 가축인 경우에 어떤 부분이 인간의 관심을 크게 못 받아.
그러면은 그것은 이렇게 태어나든 저렇게 태어나든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절을 안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일한 형질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도킹 닭인데 인간이 뭐 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경을 쓰겠어요? 벼이 이렇게 된 것만 이제 우리가 생존을 시키겠다. 요거를 더 키워보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래서 그것을 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동일한 형질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헌터에 의해 사용된 2차 성징이라는 용어는 한쪽 성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번식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형질을 의미한다. 이 규칙이 2차 성징의 경우에 딱 들어맞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2차 성징으로 나타나는 형질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변이 가능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성징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사실은 생존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수컷의 매력을 뽐내는 그런 부분들은 뭐 성선택에서는 작용을 할지 몰라도 생존을 위해서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축에서 계속되는 선택을 통해 현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부분들은 변이하는 경향 또한 강하다. 급격하게 변화를 겪고 있는 부분들은 변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죠. 비둘기의 품종을 보면은 여러 품종의 공중제비 비둘기의 부리, 전령 비둘기의 부리와 육수, 그리고 공작 비둘기의 자세와 꽁지 등이 얼마나 많은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계속되는 선택을 통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부분들이 변이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제비 비둘기의 부리라든지 전령 비둘기의 부리와 육수 그리고 공작 비둘기의 자세와 꽁지 이런 것들이 변이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선택을 통해 생겨난 다양한 형질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들에 따라서 암수 중 어느 하나의 성에만 나타나게 되는데 대개는 수컷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2차 성징이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전령 비둘기의 육수하고 파우터의 큰 모이 주머니가 이러한 경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것이 보통 이제 수컷에만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아주 특이하게 발달된 부분 혹은 기관의 가변성이 대개는 그리 오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크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랜 시간 거의 변함없이 유지해온 유기조직의 다른 부분에 비해 더 많은 변이성이 발견될 것이라는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특이하게 계속 발달하는 부분, 계속 변화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변화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유지해온 그런 부분들은 그거에 비해서 덜 앞으로 변화할 것이다. 변이성이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연선택, 다른 한편으로는 격세유전과 가변성 이 둘 사이의 투쟁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끝이 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매우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기관은 불변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매우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기관은 불변적이 될 것인데 박쥐의 날개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